자, 어쩌면 좋아 14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정이부터. 음, 저는 이 책이 약간 14살에 일기 같은 걸 쓴 책이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갖고 이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인공이 그 유럽 여행을 그 친구랑 같이 간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이유는 일단 해외여행을 그렇게 막 가는 편도 아니고, 또 간다고 해도 이렇게 친구랑 여행을 가는 건 거의 없어서 신기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책에서 7월 23일 토요일 날에 여러, 여러 계획을 짜고 가는 곳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보면서 저도 꼭 가고 싶다고 공감하며 생각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여기 파리 여행을 가서 그 파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특히 이제 머무는 여행, 한 도시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패키지로 그냥 막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막 쏴다니는 그런 여행을 주로 했지 한 곳에 머무는 여행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곳에 머무는 여행도 참 이렇게 좋겠구나. 그곳 사람들처럼 살아보기라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준호야, 주성이 하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지? 네, 그럼 하자 준호도 지금. 시계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어?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주성이가 얘기한 김에 우리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그 이 책을 쓰려면 파리 여행, 그 파리에 대한 정보, 실제로 그 파리의 뭐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뭐 몽마르트 언덕이니 뭐 여러 그 곳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최소한 두 가지겠지. 하나는 이 저자가 직접 그곳에 여행을 해봐서 했거나 아니면 조사를 충분히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 파리 여행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책에는 파리 여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 여러 분야에. 어떤 준비를 했어? 일단은 저 여행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어, 여행했고 또 또, 또 14살의 약간 일생, 14살의 일생. 그러겠네. 약간 14살. 그런 거. 어? 청소년의 삶에 대해서 이 저자가 분명히 그 14살은 아닐 테니까 14살에 쓴 건 아닐 거니까 14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삶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조사를 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네. 그렇지. 또 또 이 책 중간중간에 뭐 많이 나오는 게 중간중간에 삽입돼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많이 나와? 책에 대한 약간 다른 책에 대한 인용? 책 이야기. 어? 그래서 이 책 안에 14살 어쩌면 좋아 14살 책 안에 또 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란 얘기야. 혹시 그 준호나 주석이는 그 이 책 안에서 소개된 책들 중에서 이미 읽었거나 또는 좀 이렇게 요 책 읽어보고 싶다라고 좀 흥미를 느낀 책이 있었어 혹시? 전 딱히 없었어. 밖에 없었고 뭐, 준호는 읽어본 책도 없고 별로 흥미가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 아 쌤의 헤이 웨이트이라는 책이 이 책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른 책들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고 그래서 헤이 웨이트이라는 책을 쌤이 아직 못 본 상태여가지고 기회가 되면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이드에이시라는 책이 이렇게 뭐야 웬 새 만화책이야? 품절 되었다네. 헤이 이거 말고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이거밖에 없나? 그래서 이 헤이웨이시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구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원래 이 책이 아닌데 선생님이 잘못 찾았나? 자, 그 다음에 또 책 이야기 나오고 또 책 이야기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온 이야기들 중에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 또 많이 나와? 음? 음악 이야기도 꽤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역시 여행, 뭐 책,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14살 청소년들의 삶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사건 놓고 본다면 이 책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가 약간 차별? 차별. 차별 중에서 특별히 무슨 차별? 인종차. 인종차별에 관한, 또는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런 차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누구야? 요 문제와 관련돼서 관련 있는 인물이 설정된 인물이 시시나 아저씨하고 시시나 동안 아저씨. 이 사람이 뭐 스리랑카인가? 어느 나라였어? 맞나? 스리랑카요. 스리랑카 노동자. 스리랑카 어디 나라인지 알아? 네. 아, 아마 아시아 인도, 어딘가에 붙어 있지 않을까요? 인도 제일 아래 섬처럼 우리나라 뭐 제주도 있는 것처럼 인도 아래 그 섬처럼 돼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 불교 국가입니다. 또 한 인물이 누구야? 동안 동환이는 어떤 인물로 설정이 돼 있어? 몽골 몽골 가정의 아이지. 몽골 그러니까 엄마가 몽골인인가? 그럴걸요. 엄마 몽골, 아빠는 한국 사이에서 태어난 가정의 아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 이야기, 동안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별의 문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 이 책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이혼? 아닌가? 응? 음, 꼭 문제라고 해서 꼭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고도 어쨌든 이 책에 일어났던 사건, 중심 사건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준호야. 응? 저 차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랬어. 이 책에서 가장 중심축은 14살 꼬마, 14살 이 아이, 그 누구야? 벽이 이야기잖아. 벽이가 주인공이잖아. 벽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어, 이 책에서? 벽이 최고의 관심은 뭐야? 희정. 희정이하고 벽이하고 뭐, 첫사랑, 연애, 러브라인, 이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즉, 청소년의 뭐에 대해서 이성교제,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준호야? 동의 안 해? 차별 문제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 자, 또 벽 입장에서 또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뭐야? 어? 너네는 지금 중1이라서 별로 문제가 없지만 이제 중2 대부분 너네들한테도 제일 큰 문제일 거 아니야. 뭐 얘기 시험. 나와? 시험 공부. 시험 공부. 특히 무슨 과목부터 무슨 과목으로 시작해 이 이야기가? 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 수학. 수학. 수학 공부를 어떻게 뭐해? 음. 해 나가는 건가라는 부분, 공부, 시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야기 어떤 그런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막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부각되는 게 그 종환이하고 벽이 말고 또 하나 종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야? 이혼, 가정, 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이혼,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종구를 통해서 학교 폭력의 어떤 그런 학폭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처럼 뭐 이거 외에도 뭐 또 다른 요소도 있겠지. 그래서 뭐 우정과 질투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하나가 그 벽이 아빠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벽이 아빠를 통해서는 진호야. 네? 벽이 아빠를 통해서는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음, 주성이, 음, 벽이 아빠를 통해서는 휴가. 어? 휴가. 잘 안 들려. 휴가. 휴가. 그리고 직업에서 자기가 뭐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나, 그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건 벽이 아빠를 통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굴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어? 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무슨 포장마차 형 있잖아. 포장마차야. 뭐 파는 형이야? 붕어빵? 붕어빵 파는 형. 그 락밴드 하나? 락밴드 하는 걸로 뭐 하는 걸로 나와? 음악 하는 걸로 나오지? 네. 음악 하는 형의 문제를 통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그 벽이의 고민이기도 하는데 바로 진로.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다양한 요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방식이 바로 요 책의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의 가장 뭐니 해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야? 이 책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다른 소설책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일기.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 그 부분들. 혹시 준우나 주성이는 그 이전에도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동화 소설책을 본 적이 있어? 아니요. 딱히. 저 본 적 없어. 자, 그러면 준우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준우가 여러 가지 봤던 동화책이나 소설책의 어떤 그런 방식들과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소감이었는지 준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일기 형식으로 동화를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일기 형식으로 쓰면은 자신에 대한 일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 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제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것들이 이런
동화나 소설을 쓰는 부분들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야, 준호는. 네. 자, 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주인공의 생각을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본 다른 그 등장인물의 생각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주성이가 지금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했네. 우리가 시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준호야, 시점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주성아, 네가 말했던 주인공 시점으로 바라봤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라는 게 뭐야? 주인공의 약간 가치관이나 생각 등이 다 포함돼서 어떤 것을 보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누구의 관점, 누구의 시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소설들은 이른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의 행동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신이야, 신. 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펴내가는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알지 못해. 근데 그 작가가 우리가 마치 TV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음, 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3인칭 관찰자였던 그런 시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벌어지는 일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외에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어. 바로 이 책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인칭 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풀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일기라는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을 이용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호에게 일기란 음, 기록을 하는 것이요. 글로. 아니 그건 준호에게 일기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기란이고 준호 너에게 일기란 이준호에게 일기란 음,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준호야 심각해. 그냥 너한테 일기란 너한테 일기란 그 너의 그 느낌이나 마음 상황 상태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음, 자, 좀 이따 얘기하고 백주성에게 일기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글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쓰지. 야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왜 이것들이 자꾸 야 우리 무슨 시험 보냐? 어? 백주성이란 인간에게 일기란을 얘기하고 있다고. 너한테 일기란 뭐냐고. 쓸데없는 거. 뭐라고 쓸데없는 거? 그래 쓸데없는 거. 어? 그래 이준호에게 일기란 개인정, 어?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 이준호에게 마지막 일기는 언제야? 5년 전. 5년 전? 5년 전이나 가? 학교에서 일기 쓰라고 안 했어? 예, 안 했어요. 와우 대단히 좋은 학교인데 5년 전이면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쓰고 말았다는 거야? 예, 그때쯤에 쓰고 한 번도 안 써봤어. 한 번도 안 써봤어 일기를. 와우 네. 대단한데 주성이의 마지막 일기란 적어도 4학년 때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 4학년 때까지 썼고 그 이후에는 일기를 아예 안 썼어? 네. 아니, 담임선생님이 무슨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써오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 4학년 때 이후는 딱히 안 그랬던 것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주성이는 일기란 쓸데없는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써야 된다는 같아요. 생각도 없었고. 네. 그래, 네. 그래. 준호는 중간에 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네. 그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일기가 오늘 아침에 쓴 일기가, 아니, 오늘 아까 오후에 쓴 일기가 마지막 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일기장에다 쓰진 않고 그 사이트에 혼자 그 일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2005년부터 썼네. 여기다가는 2005년도에 썼고 뭐 지금 쌤이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 일기장은 없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은 없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 일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인데 어쨌든 뭐 지금 쌤이 왜 일기 얘기를 하는 걸까? 주성아, 준호야.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뭘 것 같아? 일기예요? 왜 이렇게 놀래? 어? 어? 뭐 왜? 뭐 반항심이 생겨? 어? 음.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일기를 쓸 겁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일기를 쓰는 이유는 이 책에 커다랗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그 유형의 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유형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써볼 거고 원래 일기는 공개하려고 쓰는 거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공개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일기는 아니야.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공개할 거야. 공개할 거기 때문에 준호나 주성이가 원래 일기는 자신의 그 내밀한 이야기, 자신의 어떤 그런 진솔한 고민들 쓰는 건데 오픈할 수 없는 거면 쓰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은 쓰지 말고 오픈하는 걸 전제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의 일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의 일기가 뭐냐면 어떤 세 가지 유형이 뭘 것 같아? 음, 내가 일기 이그 뭐야 거의 365일 그 쓰여져 있는 일기들 중에 보니까 일기 쓰는 어떤 그런 형식 방법에 따라서 보면은 세 가지 유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유형이 뭘 것 같아? 너희들 생각에 일단은 그냥 쓰는 일기랑 그냥 쓰는 일기라는 게 뭐야? 어 그냥 일반적인 일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기의 특징이 뭔데 그러니까는 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일기 즉 그거는 하루에 뭘 적는 거? 있었던 일. 어? 보통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기 어떻게 써요? 그러면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을 붙잡아서 그 에피소드,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적 기록들, 뭐 예를 들면 뭐 준호가 오늘 일기를 쓴다 그러면 뭐 독서 교실 뭐 세 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쌤이 뭐 일기를 쓰라고 해서 내가 깜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어떤 그런 일기들.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지.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 어떤 거? 어떤 유형이 두 있었어요, 여기 책에? 번째는 어, 그 시간대에 따라서 아, 뭐가 나왔던 거. 그렇지. 뭐 사실 일기 형식에서 그런 거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 책 중간중간에 몇 번, 많지는 않은데 몇 번은 그냥 그날 하루의 그 스케줄표를 쭉 적어놓은 게 있었지. 뭐 6시 기상, 뭐 6시 10분 뭐 2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어.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그 사건을 중심으로 썼다는 건 비슷한데 첫 번째 유형은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 몇 개를 붙잡아서 글로 쓴다는 거 자세하게.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은 그냥 나열한다는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쓴다는 것들.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세 번째 유형은 음, 어? 세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348쪽 보겠습니다. 300 348쪽 2월 26일 일요일 일기입니다. 사연이 네. 네. 자, 준호부터 한 문단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한 문단씩 준호 주성이 순으로 준호부터
한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문단 계속 읽어. 왜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일까? 시작은 끝이라고 하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하던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성이. 시시나 아저씨가 입양한 고양이 4마리는 바둑이가 아니었다면 그 추운 뱃속 안에서 죽었을지 모른다. 근데 무슨 인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시시나 아저씨의 공장에서 귀염을 받으며 지내게 된 걸까? 우리의 삶에서 큰일이란 무엇일까? 또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 큰일은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이고 작은 일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큰일은 부자가 되거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은 일은 마트에서 장볼 때 우유를 깜빡하고 사지 않은 것일까? 큰일과 작은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혹시 거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 아닐까? 가끔 미친 듯이 반복되는 하루가 지겨울 때가 있다. 이런 지겨움이 계속되는 것이 죽음일까? 아니면 그것이 삶일까? 만약 그것이 삶이라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고 몸은 점점 아프게 되는 것은 죽음일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엄마나 아빠가 알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시 희정이도 이런 생각을 할까? 동안이나 종구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만약 천국이 있다면 숙모가 그곳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자, 지금 준호하고 주성이가 번갈아가면서 읽었는데 바로 이 2월 26일에 일기가 다른 날의 일기와 좀 다르다는 거지. 그 바로 밑에 있는 2월 27일의 일기는 그냥 하루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쓴 음, 그런 부분들 입니다. 2월 28일 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희정이랑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간 어떤 그런 중요한 있었던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형식 제1 유형이었던 그런 글인데 지금 이 2월 26일 화요일의 일기의 유형의 특징은 뭔 거야? 자신의 생각을 썼다. 그렇지. 자신의 생각, 고민. 그 일기라는 부분들이 하루 중에 있었던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의 기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냥 그 자신의 내밀한 고민들, 마음에 우러나왔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적는 것들도 또한 일기의 유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자신이 읽었던 책 같은 경우에 그 책 소개라던가 책에서 좋은 문구를 적는다던가 뭐 독서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뭐 음악일기, 독서일기 그런 식의 어떤 그 부분들도 또 한 유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두 번째 유형 그 뭐지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기록한 거를 한번 찾아보자. 몇 월 며칠 일기가 그렇게 돼 있어. 시간대별로 돼 있는 일기. 여행 간 거가 많았던 응? 여행 간 거에 그런 게 많았던 그러니까 몇 쪽이야? 같은데. 여기 153쪽에 하나 찾았어. 153쪽? 네. 그러네. 네. 8월 1일 월요일에 파리에서 여행 간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291쪽 12월 30일 금요일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속초인가 어디로 여기 이것도 역시 여행 간 거를 그 시간대별로 해서 그 일기를 쭉 쓴 이런 유형의 일기도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쓴 일기의 장단점은 뭘까, 준호? 시간이 잘 나타나 있어서 그때 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주성이. 약간 좀 더 세세한 일정을 볼 수 있어서. 단점은? 단점은 뭔가 약간 음, 준호 단점은 없었어? 좀 음. 음,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서 좀 뭔가 이어지지 않아서 어떻다고? 어색함. 어색해?
선생님 생각에는 뭐 여러분도 물론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냥 다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성 이건 좀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말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들 그 부분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또 하나는 그 당시 어떤 그런 감정, 느낌, 기분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어떤 그런 기록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인 단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 가지 형식의 글을 쓸 거야. 즉, 세 편을 여러분이 글을 쓰면 돼. 하나가 바로 뭐야? 하루 중에 인상 깊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일기. 글로, 줄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 기록. 뭐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촘촘하게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하루였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 기록이라는 그런 부분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요즘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면 제일 좋고, 굳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없으면 여러분이 일부러 하나의 주제를 잡아갖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역시 줄글로 이렇게 글들을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세 편의 글들을 써보는 게 다음 주에 과제인 부분들이에요. 다 적어놨니? 네. 그래서 채팅창에 한 번 더 붙여주도록 하고, 자, 준호나 주성이가 이제 이 책이 보면 14살, 여러분들보다 좀 한 살 많은 중2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어때? 중2의 삶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피부에 와닿는 현실성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너네들 삶과는 좀 많이 동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 주성이. 시험을 안 봐서 약간 떨어져 있다고 생각. 시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감을 못해? 근데 뭐 학원 다니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시험만 안 봤을 뿐이지,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도 부담감이 더, 시험이면 응? 부담감이 더 커지죠. 부담감이 더 커지죠. 시험 보면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아. 준호는? 음, 일단 여기에는 응? 약간 크게 사춘기나 중2병을 나타내는 게 글들이 몇 개 있던데 아직 그건 거에서 약간 좀 실감이 안 가요. 뭐 사춘기, 중2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난다고? 네, 왜 너는 아직 젊어? 사춘기, 네, 중2병 오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감이 갔던 부분은 뭐야? 오히려 공감이 또 갔던 문제는 주성이. 음, 음, 없어. 14살 삶이 공감 가는 부분 별로 없어? 그나마 공감 가는 거야. 그나마.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받을까? 학원 스트레스, 숙제 뭐 이런 거? 네. 준호는? 음, 확실히 시험 쪽이 공감이 좀 돼요. 응? 왜냐하면 이번에 기말고사나 그런 건 보지는 않지만 응. 그래도 수행 평가나 뭐 단원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응. 그 부분 이해할 것 같아. 하는 시험 것 같아. 스트레스. 자, 여기서 그 벽이와 희정이가 사귀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동환이도 무슨 또 누구랑 사귀고 종구도 누구랑 사귀고 또 새쌍의 커플들이 나오고 또 되게 특이한 건
그 가족들이 다 뭐해?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고 지지하고 막 이러잖아. 이런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호? 그 너네 학교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준호야? 네. 아, 뭘 고민을 해. 사실 얘기하라는데. 그럼 고민할 게 없는 건데. 너네 학교의 현장은 어떠냐고. 현실은.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준호야 안 들려. 뭐라고? 힘들어요. 힘들다고? 네. 아니,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 학업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 아니, 준호야 지금 쌤이 그 학원 스트레스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그 이른바 그 뭐야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네.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가 활발하잖아. 그리고 네. 가족들도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준호 너희 학교는 이런 이성 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있는지 많은지 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오픈 공개되고 지지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준호 너희 학교하고 요 책하고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지. 네. 어떠냐고. 그래도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들은 꽤 있어요, 주변에도. 근데 부모님한테는 얘기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준호 주변에 이성 교제를 실제로 하는 친구들이 꽤 되고 근데 오픈하진 않는다. 네. 준호 너는 이성 교제를 해? 아니요. 너만 못해? 주변에 친구들은 많은데 준호야 네.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 안 돌아다니고 자서. 자는 게 제일 좋아? 네. 왜 준호는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없어? 네. 준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나 보군. 자, 준호네 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주성이네 학교는 어때? 저희 학교도 사귀는 애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걔들도 이렇게 가족들한테 오픈을 하는 거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사귀는 거야? 그거는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고. 주성이 너는? 네. 저는 너도 자는 게 좋아? 어? 왜 주성이나 준호는 그런 그 이성 교제할 기회가 없어? 왜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이유가 뭐야? 잠이 너는 더 좋아서요. 어? 잠이 더 좋아요. 준호는 잠이 좋고 주성이는 딱히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 딱히 별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음, 너를 설레게 하는 여자가 안 나타나? 어, 그러면 그 주성이나 준호는 그런 친구들이 이성 교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무관심? 하든 말든? 준호는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이요.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한다. 너네 학교 분위기는 어때? 다임쌤이나 이런 사람들, 다임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성교제에 대해서 뭐 아유 뭐 청소년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아니면 이것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들이 뭐 공부나 하지 뭐 이런 분위기야? 저희는 선생님들은 뭘 중간 하셔? 정도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구성이 선생님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은 딱히 뭐라. 선생님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은 딱히 뭐라고 관심 없고 아, 네. 준호는 저도 똑같아요. 그래 그러면 뭐 이 책에서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서로 이성교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감흥이 없었겠네 주성이나 준호는 둘 다 너네 마음이 네. 설레거나 막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었겠네 네. 주성이는 어땠어? 이 책에 나오는 저 그런 스토리가 딱히 별로 음, 없었어요. 그래 주성이 준호는 참 재미없는 인간들이군 이라는 생각을 쌤이 평소에도 좀 하고 있었지만 오늘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청소년기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고 뭐
그렇게 또 교제하고 서로 살아가고 또 때로 헤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역시도 그냥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또 하나 이제 이 그 벽이가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이른바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지. 자, 벽이의 꿈이 어떻게 바뀌어? 이 책에서 벽이의 꿈이 쌤 보니까 한 3번 바뀌는 것 같던데. 뭐 어떤 거에서 소설가로 벽이 바뀌었다가 성우로 바뀌었다. 뭐라고? 주성아? 성우 성우로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서 성우로 바뀌었다 거기에다가 거기서 소설가로 바뀌었던 것 같아. 음. 처음에 성우였어? 성우도 중간에 있었던 것 아, 같아. 그래? 아, 선생님 그 부분 놓쳤네. 준호가 보기엔 기억나는 게 뭐야? 얘가 벽이가 어떤 직업을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 기억이 잘 안 나요. 선생님은 벽이가 어, 작가를 꿈꾸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게 탐정가 그 동안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탐정 그리고 이제 그 셜록 홈즈에 대한 책 같은 걸 읽으면서 탐정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걸 봤었고 그다음에 또 뒷부분에는 기자의 얘기도 잠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 직업에 대해서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뭘 하고 싶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또 계속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는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적이 있니? 너의 미래가 궁금한 적이 있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집중을 준호야 마이크가 잘 안 들려. 네가 말을 안 하는 없는 것 건지. 같아요. 어? 마이크가 잘 안 되나 봐요. 이어폰 마이크 쓰고 있어서. 지금은 또 잘 들리네. 그러니까 너는 어떠냐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뭐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 아니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네.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 현재를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아, 크게 미래를 생각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재를 잘 살면 된다. 그러면 그냥 미래도 괜찮게 돼 있을 거다라고 믿음. 네, 그런, 아주 그 네. 깨달은 사람이네. 깨달은 사람이. 주성이 같은 경우 어때? 딱히 막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특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자, 77쪽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인상 깊게 봤던 헤이 웨이시라는 그런 책이 그 뭐 스포를 좀 해도 돼? 네. 아, 자기 때문에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떤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어. 그래서 그 친구가 죽은 친구 때문에 이 아이가 계속 이제 뭐 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뭐 그러한 과정이 그 중에 일부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77쪽에 둘째 줄 준호가 읽어보자. 네. 네, 5월 9일 월요일 쪽으로 있는 건가요? 77쪽 둘째 줄. 5월 9일 월요일 쪽을 읽는 건가요? 아니면 맨 위에 둘째 줄을 맨 읽는 위에 거예요? 둘째 줄. 맨 위에 둘째 줄. 제가 지금 좋은 것만 볼 때야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만 말이지. 어차피 크면 알게 되겠지만 서두를 것 없단다. 거기까지. 윤과 비유. 네. 자, 요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성이? 예쁜 걸 보는 게 좋지만 지금 무조건 저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성이도 좀 더 크게 얘기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어,
좋은 것만 보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좋은 걸 봐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게 뭔 말이야? 좀 더 풀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걸 보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음. 막 강요해서 무조건 그것만 봐라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왜? 그 좋은 걸 볼지 말지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준호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까 한 말이. 준호야, 마이크 아까 어떻게 잘 들릴 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얘기를. 네, 준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 왜? 음, 벌써부터 이상하거나 나쁜 것을 보면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여기서 크면에 말하는 어차피 네, 크면 알게 됐지만 서두를 거 없단다라고 얘기했던 그 어차피 크면 알게 될 것들의 내용이 뭘까? 예를 들면 너희들이 짐작하기에 어떤 걸 것 같아? 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해외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죽음의 문제 라던가 우리가 친구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우정, 그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 때로는 그 나쁜 놈이 더 뭐해? 더 잘 살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뭐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이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부조리하고 나쁜 것들도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야.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저자는 또는 이 아빠는 굳이 청소년기에 그런 그 어른들의 그런 뭐야 씁쓸한 이야기, 그런 어두운 모습들, 그런 부정부패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걸 굳이 알 필요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들이 중요하지. 세상이 왜 이따구야? 이런 세상을 과연 내가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을 굳이 보려고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할 필요 없지 않냐. 지금은 그냥 좋은 것, 희망적인 것, 밝은 모습,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들,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음. 하지만 현실은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랑하던 사람이 얼마 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들인데 굳이 그런 얘기는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견해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의 어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견해는 어차피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어차피 이 현실이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중에 좋은 것만 가려갖고 보여줬을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른바 내성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서 그래서 문제다. 그러니 그냥 솔직하게 다 보여줘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솔직하게 보여주면 어릴 때는 오히려 내성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충격을 받아들이고 크면 자연스럽게 크는 과정에서 그 마음의 어떤 그 견뎌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도 더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천천히 접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견해도 있는 거지. 그 선생님은 주성이로부터 제 3의 견해를 오늘 처음 들었어. 아이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야 된다. 그 어른들이 뭐 좋은 것만 보여주고 뭐 안 보여주고 이런 걸 어른들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청소년들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견해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주성이로부터 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쌤이 그래서 아까 그 여기 있는 구절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와 좀 더 쌤이 그 내용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 설명했거든. 혹시 뭐 입장의 변화가 있어? 준호? 쌤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준호가 너가 너의 삶을 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도 이리를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응? 뭐라고? 물론
그렇게 크게 생각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주성이는? 막 딱히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72쪽 잠깐 보겠습니다. (72) 쪽에 두 번째 문단. 주성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동아리를 보내고 혼자서 교보문고에 갔다. 여기는 아빠가 플래시 걸 CD를 가끔 사는 곳이다. 아빠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스토리가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대체 CD 한 장을 사는데 무슨 스토리가 필요한지를 모르겠다. 자, 쌤 여기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주성아. 이 부분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잘 모르겠어. 준호, 이 부분을 쌤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쌤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아빠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스토리가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부분 때문이거든.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지. 하나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정말 스토리가 남지 않는 것인지 또는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 어때 준호는? 이런 그 벽이 아빠의 생각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아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벽이 아빠 생각에 맞는 것 같다고? 근데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면 스토리가 안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준호야?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경험. 이야기가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험. 그 살아가는 그 느낌과 경험. 주성이 너 어떻게 생각해? 혹시 인터넷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스토리가 남는다는 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자, 준호는 그 벽이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주성이는 그럼 반대한 거잖아. 준호가 한번 얘기해봐 주성이한테. 딱히 스토리가 남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준호 왜 스토리가 남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를 살 때 그 경험. 마이크. 네. 그 스토리를 그 하나를 살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 그 스토리를 글로 적거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주성이.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인터넷으로 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 같은 걸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 인터넷으로 산다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바로 오긴 하지만 거긴 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살지 정확하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고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성이. 음,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과연 인터넷으로 사면 왜 스토리가 남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준호가 얘기했듯이 그냥 클릭 몇 번이라는 어떤 그러한 너무 쉽게 편하게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아까 뭐 말한 대로 준호 직접 물건을 사는 경우에 내가 그곳까지 가야 되고 그곳에서 그걸 뭐 찾아야 되고 그런 그 과정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어디서 샀던 것이라는 것들이 다른 물건들과 이런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더
기업과 의미 부여가 더 될 거고 의미 부여가 되니까 더 소중하게 여길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뭐 최저가 비교해서 그냥 이렇게 샀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구입하는 방식이 이렇게 빠르게 그다음에 편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미 부여가 되게 어렵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성이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를 뭐 특별히 뭐 아빠 무슨 뭐 선물로 뭐로 그런 그 구입의 목적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내가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어디를 사이트를 비교해서 골라서 뭐 이렇게 어떤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샀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또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반론을 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는 주성이가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모든 거 각각마다 스토리를 부여를 하냐. 세상이 그럼 너무나 복잡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스토리가 필요한 것들은 몇몇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갖기에는 그럼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반론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아버지 이 책을 쓴 저자는 결국 이른바 아날로그형 삶을 사는 거야. 반면에 이제 우리 보통의 경우는 이른바 인터넷의 발달들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편리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대다수의 어떤 그런 현대인의 어떤 그런 삶이고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자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거고 이런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이거 아주 올드한 생각이다. 이거 아주 이거 옛날 생각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견해, 비판적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어떤 그런 과연들 속에서 생각을 펼쳐가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른바 적극적 독서, 그런 적극적 독서를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 한다고 그랬는데 몇 편 쓴다고 준호야? 어? 세 편. 세 글이요, 세 글. 글 세 편입니다. 주성이 첫 번째 어떻게 쓴다고? 첫 번째는 일단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썼어.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붙잡아 갖고 인상 깊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전형적인 여러분들 읽기 오늘 나는 뭐뭐 누굴 만나서 뭐뭐 했다 뭐 이런 그 부분들 중심으로 일기 하나를 쓰고 두 번째는 준호 시간대별로 일기 쓰는 거예요. 그렇지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6시 30분 기상 뭐 7시 10분 뭐 고등어 반찬의 아침 식사 뭐 8시 등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이렇게 메모장 갖고 다니면서 기록을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성이 세 번째는 자신이 뭐 깊게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거였었어. 깊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는 요즘 뭐 전쟁에 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고민한다던가 뭐 요즘에 물가 인플레이션에서 고민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해도 되고 뭐 소소하게는 여러분들은 뭐 갖고 있는 물건이 고장 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족 관계 어떤 그런 고민이라던가 친구 관계 고민이라던가 뭐 등등 뭐든지 괜찮습니다. 단 어쨌든 일기가 원래 혼자 자신만의 어떤 그 내밀한 공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글쓰기 목적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밀한 얘기는 기대하지 않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어떤 그런 연습의 어떤 한 방법으로서 일기 글쓰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십시오. 안녕.